두딱이 형, 어제 영상 이후 한숨도 못 잤어. 오늘 영상이 너무 궁금해서. 그래, 일단 어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영상 마지막 부분 조금만 요약하자면, 생활고로 월세마저 7개월 밀린 피의자 김씨 아저씨가 처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의 가족들이 부산의 PK 법무법인의 변호를 의뢰하면서 사건이 꼬이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대표 변호사 3명이 모두 검사 출신이라는 PK 법무법인. 난 그곳에서 2명의 검사가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 사표를 던졌다는 말에 정말 깜짝 놀랐어. 그래, 과거 검찰에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검사들과 추미애 혹은 박범계를 옹호하는 검사들 두 세력으로 나뉘었었는데, 이들 법무법인의 성향이 추미애 혹은 박범계를 옹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반윤석열 계열이 아니었는가,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겠지. 변호사의 정치성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겠구나. 그래, 맞아. 과거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 유동규 역시도 자신의 변호인이 자신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자신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의 변호인이라며 재판부에 변호인 교체를 직접 요청한 적도 있었지. 더불어민주당 보면 북한 같아.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 감시하게 만들고. 특히 이번 변호인이 가장 의심되는 대목은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이 아니라는 점이야. 피의자의 변호인이라면 적어도 재명이형 살인미수에 대한 혐의를 최대한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살인미수는 기정사실화 시켜버린 상태에서 살인 의도에 대해서 다투는 형국이 코미디인 것이지. 맞아.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이 너무 웃겼어.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변호인 측에서는 현재 피의자 김씨 아저씨의 범행으로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두딱이 형이 아무리 찾아봐도 김씨 아저씨의 가족을 향한 비난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 그렇지. 우리나라가 연좌제 국가는 아니니까. 특히 김씨 아저씨의 이혼 시점이 2022년 11월에 이루어졌으니 범행을 계획하기도 이전의 일이라. 또한 별거는 2005년부터 이루어졌다고 검찰에서 발표한 만큼 가족이 비판받을 이유도 전혀 없지. 오히려 변호인의 이런 언급이 지금까지 김씨 아저씨 가족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대중의 관심을 주목시키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헐, 그럼 저 변호사 아저씨는 도대체 왜? 사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아저씨가 자신이 쓴 8쪽 분량의 변명문을 제출하기로 했었거든.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명문을 제출하지 않은 핑계를 대기 위해 가족을 끌어들인 것 같아. 왜 변명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일까? 이 부분이 자작극이라면 피의자 김씨 아저씨가 빨갱이 잡기 위해 재명이 형을 살해하려 했다는 근거는 더욱 명확해질 텐데? 두딱이 형이 봤을 때는 해당 변명문에 무언가 치명적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끈질기게 피의자의 변명문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잖아. 헐, 그러고 보니 두딱이 형 말에 신빙성이 무척 올라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거꾸로 생각하면 돼.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비판받을 때는 오히려 역정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비판받을 때는 조용히 웃으면서 앉아있지. 이런 거 보면 정말 얄미워. 어쨌건 국민 3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인 만큼 겉모술수는 매우 뛰어나. 이번 케이스에서도 혹시나 피의자가 변심할 것을 우려해 이번 변호사 선임에 더불어민주당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워. 또한 피의자의 변심만이 아니라 재판 상황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시간 체킹하면서 변동되는 상황에 사전 대비할 수도 있게 되었지. 그런데 궁금한 게, 피의자 김씨 아저씨의 방조범 아저씨 이야기는 별로 나오질 않네.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왜? 김씨 아저씨의 변명문을 발송해준 사람의 정치 성향만 파악해도 이번 자작극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앞서서 두딱이 형이 더불어민주당은 겉모술수가 강하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이번 자작극이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물론 오재일 형이나 문선희 형 같은 신인을 너무 과감하게 기용하는 바람에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사실 기획과 각본은 너무 훌륭했는데 연기자들이 어설퍼 꼬리를 잡히게 되었지. 피를 엉뚱한데 터트린 오재일 형이나 너무 오버스럽게 칼을 찾은 운선희 형이나 정말 저 칼 들었어요. 뭐야 지금 뭐지? 더욱이 기자들에게 카메라 찍지 말라고 고함치던 양일이 형까지. 하지 말라고 씨발아. 하지 말라고 하잖아. 왜 하는데? 이들의 연기력이 문제가 되어 이번 자작극은 밝혀지게 되었지만 나머지는 정말 흠잡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한 기획이었어. 이렇게 치밀한 기획을 진행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과연 이런 방조범의 수배에 신경 쓰지 않았을까? 소름? 아마 이번 방조범은 정말 그들이 지칭하는 태극기 부대 중에서도 극단에 있는 사람을 섭외했겠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것이구나. 하지만 이 부분은 참 애석한 것이 언제나 선거에서 피습을 당하는 것은 개개인의 사정은 차처하고 선거 결과에서만큼은 매우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내거든. 과거 박근혜 대통령 피습 사건이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이니까. 아, 그래서 김씨 아저씨가 영웅심리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명분에 따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구나. 맞아. 정말로 지금의 상황이 정상적 사고의 눈에서 바라보게 되면 자작극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인 것인데, 그리고 재명이 형은 이러한 국민들의 순수성을 악용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 한 것이고, 찌민이는 너무나 화가 나. 그래서 이렇게 아포유 형과 두따기 형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 재민이가 어른이 되어 펼쳐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쨌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자. 그런데 다음 영상에 대한 계획은 있어? 아직 증거가 산처럼 쌓였다는 말을 허풍으로 생각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남은 증거 자료들 다 풀어버릴 생각이야. 새롭게 등장하는 미모의 자핵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번 공작을 감추려 했는지 기대되는걸. 두따기 형, 그럼 마무리 멘트. 재명아 학교 가자 끝. 검찰에서 주장하는 재명이 형을 찔렀다는 칼은 압수 당시 경찰이 주장한 A4 용지가 아니라 전지에서 나왔고, 재명이 형이 피습 당시 찔려서 지혈을 했던 위치와 현재 재명이 형 수술 위치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난 부분, 일반적 자상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이상한 십자상처의 수술 절개 자국, 피습 직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피가 피습 2분 경과 후 터져나오기 시작한 점, 피습 2에서 3분 경과 후 피습 당한 위치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흘러내리는 피, 그리고 피습 1차 가격 시점 빗나간 칼 끝의 위치, 그럼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명이 형 와이셔츠의 칼 구멍, 그리고 이렇게 무딘 칼 끝으로 두꺼운 와이셔츠 깃을 뚫을 수 있는 것인지, 지혈을 한 사람의 오른손이 아닌 왼손에 피가 흠벅 젖어있던 부분, 현장 기자들조차 재명이 형이 쓰러질 때 왜 쓰러졌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다 밀치어서 단순히 밀쳐서 쓰러지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뒤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지셨는데 예.